안녕하세요. B급 은행원입니다. 새해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일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DSR 기준을 더 강화해버렸기 때문인데요. DSR이 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해 봅니다. Let's get it! 먼저 DSR이라는 용어가 뒤에 설명하는 내용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SR이라는 것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뜻인데요.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에 1년간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을 개인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출을 2억 원 이상 받을 때 원리금 상환액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대출 금액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DSR이 적용되면 1금융권 이용 시 연소득의 40% 이상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올해부터 강화되는 DSR의 기준에 대해 상세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대응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그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인데요. 차주 단위 DSR을 2단계, 3단계를 앞당겨서 조기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1단계가 적용이 됐는데요.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1억 원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총 대출을 기준으로 DSR 규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DSR 40%를 적용받게 되고요. 여기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으면 DSR 40%를 적용받게 되니까요. 대출 문이 열리기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겠죠? 두 번째로 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되는데요. 작년까지 은행은 DSR 40%, 제2금융권은 DSR 60%가 적용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제2금융권의 DSR을 50%로 낮춘다는 뜻이죠. 저는 가급적 제2금융권은 신용 등급에도 악영향을 주고 금리 레벨도 훨씬 높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데요. 은행권에서 대출 한도가 부족해서 이금융권을 찾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DSR이 낮아지다 보니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한도가 작년보다 더욱 낮아질 걸로 보이네요. 세 번째로 DSR 계산에 적용되는 만기를 축소시키겠다는 건데요. DSR이 연간 원리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적용 만기가 길면 그만큼 원리금이 줄어들고 적용 만기가 짧으면 계산되는 원리금이 많이 올라가겠죠. 기존에는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를 7년으로 계산했는데 이제는 5년으로 계산하겠다는 거고요. 주택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에는 10년으로 계산했었는데 이제 8년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네 번째로 DSR 계산할 때 기존에는 카드론은 제외했었는데 이제는 카드론까지 모두 합쳐서 계산하겠다는 거네요. 물론 카드론이 금리도 비싸고 신용 등급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권장하지 않는데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도가 많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내용만 보면 사실 감이 안 올 수가 있죠. Q&A로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2억 원이 초과되면 개인별 DSR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적용받는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입니다. 2022년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신청 금액과 기존 대출 금액의 합산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DSR 적용 대상이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대출은 사용 금액이 아닌 실제 한도 금액으로 합산이 되고요.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는 경우에는 상환 예정 금액은 총 대출에 계산할 때 제외한다는 뜻이죠. 표에서 2022년 3월에 3천만 원을 신청하게 되면 DSR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3천만 원을 받는데 기존 대출 2천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면 총 대출이 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DSR이 제외가 되겠죠. 2022년 7월부터는 이 기준이 1억 원이 되고요. 다음 Q&A 볼게요.
기존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경우에 DSR 넘는 부분을 상환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환하게 되는 경우는 없고, 아파트 입주 때 많이 일어나는 잔금 대출의 경우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잔금 대출은 뒷부분에 다른 Q&A가 있는데 거기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을 볼게요.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는데 전세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면 DSR을 적용받냐는 질문이죠. 결론은 안 된다는 건데요.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들을 보면 분양받은 주택과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은 제외가 되고요. 재건축, 재개발 주택의 이주비 대출과 추가 분담금, 중도금 대출도 제외가 되고요. 전세자금 대출 역시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 입주하는 당일 받아야 하고요. 먼저 전세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중에 그 자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DSR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주택연금, 보험을 담보로 하는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리스와 현금 서비스는 모두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출들입니다. 다음은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질문일 것 같은데요. DSR 2단계 시행 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적용을 받게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이죠. 얘가 나와 있는데 2021년 5월에 분양을 받았고 2022년 1월에 DSR 2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입주할 때 잔금 대출 3억 원을 받을 때 이 3억 원이 DSR 산정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답을 보면 잔금 대출은 DSR 2단계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고 답을 줬네요. 그럼 예시의 케이스를 보면 2021년 5월에 모집 공고를 했기 때문에 분양받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분양금액이 9억 원 이하 주택이면 DSR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물론 적용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2021년 8월에 규제지역에 시세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대출 1억 원을 받는 경우에는 분양받을 때 이미 DSR 1단계가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2021년 7월부터 전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주택은 DSR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21년 7월 이후에 분양받았고 시세가 7억 원이라서 DSR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주택 분양을 2022년 이후에 받는다면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2억 원 이상 받으면 DSR 적용을 받는 거고요. 올해 7월 이후에 분양받으면 1억 원만 넘어도 DSR 적용을 받게 되니까 집 사기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러면 결국 그 전에 집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미 2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DSR 적용 대상이냐는 거죠. 정답은 만기 연장하는 경우는 DSR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차주 단위 DSR 적용하는 건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이 되는데요. 이 신규 대출은 신규, 증액, 재약정, 대환, 그리고 채무인수가 해당이 되고요. 기한 연장과 조건 변경은 신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DSR 적용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답을 줬네요. 마지막 Q&A입니다. DSR 적용을 받고 있는데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서 대출 총 금액이 2억 원 이하가 되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DSR 적용이 되냐는 질문인데요. 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신규 대출 신청할 때 총 금액이 2억 원 이하라면 DSR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분할 상환 인센티브를 보고 마무리할게요. 신용대출을 일시상환, 그러니까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로 받는 경우에 DSR 계산할 때 만기 기간을 5년으로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용대출을 특정 조건으로 받게 되면 DSR 산정할 때 해당 신용대출에 실제 만기를 적용해 주겠다는 뜻이죠. 만기 기간이 늘어나니까 DSR 계산할 때 유리해진다는 뜻입니다. 특정 조건은 3가지가 있는데 볼게요. 첫째로 별도의 거치 기간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은 대출받고 바로 다음 달부터 분할로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분기 또는 월 단위로 균등 분할 상환 대출 구조여야 한다.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분할 상환하는 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네요. 이 뜻은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분할 상환으로 4천만 원, 만기 때 일시 상환으로 6천만 원을 상환하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신용대출 실제 만기를 적용해주고 그만큼 대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일시 상환으로는 대출이 안 되는데 분할 상환으로는 대출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네요. 오늘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차주 단위 DSR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이 폭증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집을 사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 같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 잘 숙지하셔서 대출에 필요한 적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관련 내용으로 궁금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금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